그 11월 이제 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중형이 나온다면 민주당 정치 지형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걸로 보세요? 타격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 거짓말일 테고. 네. 그때부터 이제 내부의 동요가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. 네. 특히나 선거법이면요, 그죠, 민주당 당사 팔아야 될 거예요. 434억을 토해내려면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서 쉽게 안 구해집니다. 그 거액이. 저희 이재명 네. 대표가 했었던 그 탄핵 관련 발언 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.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인천 강화 가서 선거 못 기다리겠으면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언론이나 뭐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발언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세요? 뭐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동안은 왜 당내에서 있었던 뭐 탄핵 뭐 집회라든가 뭐 모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도부는 사실 좀 선을 그었었잖아요. 그렇죠. 약간 거리두기 했는데. 네,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. 1심 선고 2개 재판 선고일이 이제 11월 15일, 25일 잡히고 뭐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거죠. 그 15일, 25일 이제 결정 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의 발로다, 조급함의 발로다. 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본인들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탄핵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뭘까요? 대충 이제 뭐 가령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잖아요. 근데 계속 지도부랑은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요. 왜 이렇게 굳이 강하게 아니다라고 우리 할까요? 헌법에 보면요. 탄핵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탄핵 소추고 탄핵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데 그 탄핵 소추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뭐라고 써놨죠?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그때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거예요. 그 위배도 경미한 위배는 상관없고요. 그 직에서 현재 있는 대통령이라는 직에서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. 네.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거를 빌드업하는 과정이라 그렇게. 그러면 김여사 문제 뭐 막 그거 갖고 요란을 떠는 거 뭐 이해 못할 뻔 아닌데 그러면 탄핵을 얘기하려면 적어도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무집행 과정에서 어떤 헌법의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어겼는지 법률이라면 어떤 법에 어떤 부분을 어겼는지 그거 우리 송 기자님 한번 보신 적 있어요? 없으실걸요? 그 민주당이 아닌 말로 창피한 거예요. 네? 그런 것도 제시를 못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도 제시를 못하면서 탄핵 얘기하면 그 지나가는 저 삼척동자한테도 당신들 정치 그렇게 저질러 하면 안 돼. 이 비판받잖아요.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한 건데 마음은 급해지고 있고. 그러니까 내가 1심에서 이제 차기 대선에 출마 못하는 그 형이 나오면 난 조기 대선 뭐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시켜서 조기 대선에서 뭐 해야 돼. 이렇게 또 속마음은 그렇지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의 딜레마예요. 지금 이렇게 막 탄핵을 빌드업하다가 사실상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좀 내재해 있다고 보시는 거죠? 그럼요. 택도 안 되는 거 갖고 대통령 탄핵을 얘기해? 택도 안 되는 것 같고 대통령 탄핵을 솔직히 얘기한다. 봐. 이재명 네가 조기 대선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바로 이렇게 반격이 나올 수 있죠. 국민들이. 이재명 대표 그 11월 이제 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15일, 25일 만약에 중형이 나온다면 민주당 정치 지형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걸로 보세요? 뭐 겉으로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, 괜찮다, 뭐 난 괜찮아,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, 아이 그 타격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 거짓말일 테고, 그때부터 이제 내부의 동요가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. 특히나 선거법이면요, 그죠, 민주당 당사 팔아야 될 거예요. 434억을 토해내려면
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서 쉽게 안 구해집니다. 그 거액이. 그 438억은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. 그렇죠. 이재명 네.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. 네. 당 전체의 문제니까. 그래서 그런 동요가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네. 이재명 측에서는 그거를 딱 어떻게든지 별일 없어.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똘똘 뭉쳐 있어.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. 네.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공천의 비명 횡사, 친명 횡재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쭉 줄 세워갖고 차에 태워가지고 누구 수석 최고로 뽑아주세요. 네. 뭐 한 게 이런 거에 다 대비한 사전 포석이었다. 내가 1심에서 차기 대선 못 나가는 형을 받더라도 우리는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돼.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옆에 튼튼한 참모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필요한 이른바 거죠. 호위무사들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다. 그걸 위한 총선 공천부터 지난번 전당대회 네. 다 그걸 위한 세팅이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일단은 1심에서 중형이 나오더라도 당내에서 뭐 표면적으로는 아니 뭐 우리는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를 유지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물밑에서는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이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 문대하 씨 음주운전 네. 건도 살짝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 딸이라서 이제 더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거 개인 일탈로 봐야 될까요? 뭐 음주운전이야 뭐 개인 일탈이지 뭐 설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 너 술 먹고 음주운전 시켰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재임 기간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네. 해서 일각에서는 뭐 문 대통령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개인 일탈이라면 굳이 문 대통령 입장을 밝힐 필요까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? 그런데 네. 지금 이제 같이 살잖아요. 그러니까 그 같이 살았잖아요. 청와대에서. 그렇죠. 관여자. 그리고 아마 저 평산 책방 운영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출판을 한다거나 뭐 하는 일에 다 문대희 씨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디자인도 그렇고.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기소가 될지를 정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네. 뭐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런 거고.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성인 자녀의 개인 일탈로 인한 음주운전이니까 네.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거기에서 입장 내고 뭐 할 필요 있겠습니까? 그러나 지금 이 전직 대통령이고 네. 뭐 이런 거니까 네. 뭐 안타깝다 유감이다 뭐 이런 정도 뭐 입장 표명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. 국민들 보기에 좀 네, 송구스럽다 이런 정도로 이 문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뭐 검찰이 괴롭혀서 음주운전했다. 뭐 일부러 좀 희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저도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런 반응들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요. 이게 이제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갈등을 부추기고 또 뭐 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상식에서 어긋난 얘기 아니에요. 뭐 검찰 수사를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는 할 수 있었다.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가요. 인간적으로. 네. 그러면 뭐 택시 타고 가서 술 먹고 택시 타고 돌아오면 되지. 그렇다고 운전대까지 잡는 건 그것도 근데 본인의 결정이니까. 저분들이 이제 그 문재인 이제 지지자들이고 문대희 씨가 저렇게 되니까 안타까워서 저렇게 이제 이른바 쉴드를 쳐주는 것 같은데 그럼 저러면 저럴수록 사회적으로 더 고립됩니다. 사회적으로 더 고립된다.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더 고립이 될 수 있다. 문 전 대통령 일과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? 모르죠. 제가 뭐 검찰 관계자도 아니고 네.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될 거라. 법과 원칙에 따라서. 알겠습니다. 저희 이 나는 정치인이다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. 신지호 부총장님께 정치란 무엇일까요? 제가 뭐 오래전부터 제가 깨닫고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가끔씩 쓰는 표현인데 정치는 허업이다. 허업이다. 네, 그래서 허무하다 할 때 허자, 빌허자, 직업할 때 업자, 허업. 이게 김종필 전 총리께서 남기신 얘기예요. 근데 이제 허자가 빌허자, 허무하다, 허당이다, 허탈하다, 뭐 이러니까
허업. 그러니까 이 반대말이 뭐냐면 열매실자 있잖아요. 네. 열매실자. 실업. 예, 예. 그러니까 정치는 해보니까 나중에 남는 거 없고 그냥 허무하더라. 뭐 이렇게들 정치권 인사들이 오해를 했어요. 그 JP 그 말을 정치는 네. 허업이다라는 말을. 저도 지금 잠깐 듣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. 뭐 해봤자 뭐 감옥에나 잘못하면 감옥에도 끌려가고 그 국민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남는 거 없고 그래서 허무하고 허탈하고 막판에 그렇게 되는 허업이다.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냐면 JP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. 정치를 실업으로 대하지 말고 허업으로 대하라고 그랬습니다. 실업은 뭐냐. 그리고 JP가 이렇게 또 각주를 답니다. 정치를 실업으로 하려다 보면 갈 곳은 교도소밖에 없다. 그러니까 정치인이 뭐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잖아요.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국민이어야지. 정치인 본인이 그 열매를 따먹는다? 그러면 갈 곳이 교도소밖에 없다. 그러니까 정치를 허업으로 대해라. 정치인 본인에게는 그 뭐 세비 정도가 남고, 네. 예. 그 성과는 국민들이 열매는 국민들이 갖고 가게 하는 허업으로서 정치를 대해야지 실업으로서 정치를 대하면 갈 곳은 교도소밖에 없다.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러네요. 신지호 부총장님에게 정치란 허업이다.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딱 기억에 남는 건 그 과실은 국민이 따서 먹는 것이다라는 거. 결국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네. 무엇인지에 대한 국회의원 존재에 대한 것을 되물었을 때 그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예. 앞으로도 신 부총장님이 정치를 하시면서 덕분에 저희가 과실을 많이 따먹을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